안녕하세요. 혼자 일회후의 글 쓰는 푸들 동거 엄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엔잡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1인 기업가, 그다음에 예술가, 자영업으로 일을 하시면서 과연 여러 가지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꼭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게 좋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세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기자로서 취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로서 이제 단행본 집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강의, 요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엔잡은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엔잡이라고 해서 꼭 상관 있는 것들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관이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엔잡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 운영을 하시면서 좀 자유로운 시간대에 행사 MC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관련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의 강의를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는 지인분이 가게를 오픈하는데 지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가지치기 하듯이 하실 수 있는 게 엔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엔잡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프리랜서, 1인 기업가, 자영업, 예술가 모두 비수기와 성수기가 굉장히 뚜렷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처럼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일이 조금 몰리는 시즌에는 조금 더 많이 벌게 되고 일이 조금 덜 몰리는 시즌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지게 돼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내가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조금 적어지는 달이라 하더라도 이 고정비 이상은 조금 벌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두는 게 바로 엔잡입니다. 그래서 엔잡을 선택하는 데는 뭐 큰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이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하는 엔잡이 여기가 비수기일 때 여기가 성수기야. 여기가 성수기일 때 여기가 비수기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호 보완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에서 지필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출판사와도 이제 거의 메일로 이제 연락을 하는 입장이어서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좀 많이 안 받는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우면 힘들고요. 너무 추우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기에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여름 휴가 때 일이 많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에어비앤비라든지 숙박업을 조금 겸해서 하시면 상대적으로 보완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엔잡을 처음부터 1, 2, 3, 4, 네 가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와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찾다가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본업에 충실히 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를 취미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여기에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붙었어. 그러면 조금 더 뭐 전문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과정을 듣는다든지
해서 조금 더 능력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불안함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만족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성격이기도 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저는 공간 운영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 운영을 뭐 서점이라든지 뭐 렌탈로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뭔가 영감을 받아 가실 수 있고 편히 쉬시다 가실 수 있고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숙박 공간을 조금 운영해 보고 싶은 게 이제 또 다른 엔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어도 2달에 1번 정도는 제가 조금 참고하고 싶은 공간 또는 제가 굉장히 끌리는 공간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고 숙박도 해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많이 봐야 내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조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나누는 고충 이런 것들도 조금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숙박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지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내가 이거를 하나의 일로 또 같이 하게 됐을 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가늠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준비 기간을 총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도 열심히 영감을 주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운영하고 싶은 숙박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될지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서 구체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임장이라고 하죠. 직접 내가 어떤 지역에서 숙박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지를 찾아가 보면서 부동산도 살펴보고 또 좋은 매물이 있다면 계약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거의 이제 오픈하기 전 단계 정도로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관련 책들도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공간을 운영할 때 뭐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책들을 보면서 아, 공간이 이런 컨셉은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런 공간은 이렇게 배치하면 좋구나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잡이라고 해서 절대 쉽게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하고 싶다, 어떤 거에 관심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드셨을 때 정말 가볍게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본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상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엔잡을 조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영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잡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과 좀 나눠보시거나 또는 글로 정리를 해서 문서화 해보시거나 아니면 SNS 상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잡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